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신용평가사 S&P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스페인이 대폭 낮아진 금리로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보여준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한 달여 만에 1890선을 회복한 국내 증시가 오늘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각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포인트 더 오르면서 1898선, 1900선 가까이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 50건 내 종목 중에 4종목을 빼고 일제히 상승이었는데요. 오늘도 한 1위부터 10위권 내 있는 종목들은 플러스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7% 오르면서 104만 6천 원 선 회복을 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어제 강했었던 자동차 관련 주죠. 현대모비스, 기아차, 또 현대차도 보합권 내지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장에서 화학주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LG화학이 추가적으로 0.4% 정도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증권 금융주가 날개를 달았었습니다. 신한지주가 어제 7%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소폭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하이닉스가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 LG전자 역시 0.1% 정도 좀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TNG도 1% 이상 상승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봅니다. 셀트리온은 2.4% 강하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밖의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볼 것 같은데요. CJ ENM이 플러스 출발, SFA라든지 또 CJ 네오이즈게임즈도 플러스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1월 18일 수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예, 무슨 화요일 효과라는 표현을 제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보면 지난 1월부터 3번 연속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현선물을 들어오고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어저께도 그런 바람이 좀 들어왔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놀라운 폭풍도 있었습니다만은 장중 중국 증시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중국 빈축 완화 기대감 자체가 다시 한번 1890선까지 마감을 했고, 마감 동시효과만 해도 또 비차익으로 통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동시효과에 5포인트를 추가 상승시키는 흐름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출발하는 모양새가 한 1897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전일 대비해서 4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는 박스권 상단을 뚫었고 이탈리아는 약간 부진합니다만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밤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은 전강 후약 쪽으로 조금 밀렸다는 점에서 아침 출발 자체는 전일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1.7포인트 감소한 1891포인트에서 출발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1900포인트 타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됐다는 것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가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 사실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사주고 오랜만에 사주고 프로그램에서 들어왔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기전자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정권이라든지 금융, 화학주의 상승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은, 저는 어저께 전기전자는 약간 상대적 소외라고 표현하겠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0.5% 상승한 104만 원 상승 정도 거치고 있다 말씀드렸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저께 외국인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상승 탄력은 좀 약했고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나왔었는데,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전부 다 약간 강보합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한 0.6% 하락한 22만 9,500원, 그리고 기아차는 0.3% 하락한 6만 8,500원의 효과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저께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흐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일에 대한 약폭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35만 8,500원 들어오면서 강보합세, 그리고 다르지 여타 종목 같은 경우도 정유주로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0.6% 하락한 15만 8천 효과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수급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아침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는 한 30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한 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한 40억 정도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무엇보다 사실 외국인 매수는 어저께 4천억, 그러니까 1월달 접어들어서 제 계산으로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속금 여부 체크해 보시고 아무래도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장 다시 매시 동향 주목하면서 프로그램 추이도까지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와는 다르게 코스피가 소폭 내리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1891로 장을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2.59포인트 상승한 522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플러스 출발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약간 조금 그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의 강보합권에 이제 머물고 있는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어떤 그 일시적인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차트 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 상승 출발했지만 최근에 어떤 520선과 그리고 525선에 좁은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조금 행보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행보권에 520선과 529선에 이렇게 행보권에 묶어 있는데 요 움직임에 대한 어떤 지속성이라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그 코스닥이 테마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도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초한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의 어떤 그 3% 정도 강세가 현재 좀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도 조금 괜찮을 것이라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올해 2012년이죠. 2012년 공급 시장에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201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0%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한 조금 상승세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 반도체는 1.9% 정도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용 아래쪽을 보니까 태용도 지금 현재 7.8%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조금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한국전력이 중국과 함께 그 독일의 풍력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풍력 관련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조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태용이 조금 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CNK 인터가 지금 현재 하한가에 지금 내려앉은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강밴드 그리고 크루셜텍이 2% 정도 현재 강세를 보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수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수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그 개인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2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5억 그리고 8억 그리고 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일단 개인들이 얼마만큼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가 이끌어질지 그리고 마찬가지 시가총액 종목들이 현재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보합권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치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또 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오늘도 현물시장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출발 증시 상황 봤고요. 일본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도 강하게 1% 이상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오늘 니케이 지수 8,457.03포인트로 0.11%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상황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어저께 그 신용평가사 S&P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결정을 받았던 스페인과 EFSF는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12월 만기와 18개월 만기 국채
48억 8천만 유로치를 발행을 했고요. 12월 만기 국채 금리는 2.049%로 지난달 4.05%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8개월 만기 국채 금리 역시 2.399%로 지난달 4.226%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은 스페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유로존 경제 위기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는 3월 20일 만기인 국채가 18억 달러가 있습니다. 145억 유로 정도 되고요. 요거를 상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채무 불이행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개괄적인 악재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져야지만 회복에 대한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1분기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후에 그리스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얘기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 2위 은행인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이 영국의 RBS 그러니까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항공 리스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날 보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7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아시아와 신흥시장에서 관련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예, 자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그리고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듣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하루 만에 1,14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전일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144원 선에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EFSF의 채권 발행 호조에 따라서 유로화가 1.274, 275선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달러원 환율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설 앞두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긴 한데요. 어제 언급드렸던 KCC에서의 현대중공업 관련 블락딜 물량은 어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고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의 결제 수요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원화 절상의 베팅 세력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CRS가 단기물이 상승하면서 스왑 베이시스가 단기물에서 11bp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1,14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한 레벨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60일 이평인 1,142원 선에서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셔야겠고요. 일단 달러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지금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봤을 때 1,140원을 하향 돌파하기는 오늘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낮아진 가운데 금년에는 채권보다 주식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높이는 데 더 좋겠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이제 채권이 금리 레벨이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4.48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김중수 총재가 외신에서 금리 정상화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외국인이 국채 선물과 현물을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어제는 한 10틱 정도 국채 선물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국채 선물 순매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평이 한 7틱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선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로 인해서 전일 대비 수폭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순매수 우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 60일 이평의 지지력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설 때까지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유니온을 주셨었어요. 유니온 어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주가가 OCI의 지분을 3.8% 보유하고 있고 OCI와 연동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OCI 주가랑 같이 보시면서 일단 유니온은 지난 3분기 기준 장선 자산 가치가 14,000원대입니다. 상당히 적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제시한 손절가 6,000원 하지 않는다면 그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한섬을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성복 타임과 마인 등의 중고가 여성 의류 전문 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 계열사로서의 그 성장성 확보를 둘 수 있는데요. 지난 13일에 한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지분 34.6%를 4,20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주당 49,200원대에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종 인수 승인은 2월 중순경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인수 후에 경영진은 유지되면서 임직원의 고용도 보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현대백화점 계열사 인수로 인해서 이 성장성 확보와 익숙한 그 요인 제고로 인해서 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기존 그 수입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의 현대백화점 이점이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5%와 10% 이상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섬의 브랜드와 그 아이템 선별 능력에 대한 그 현대백화점 그 프리미엄 유통체계를 확보되면서 수입 브랜드 전개에 있어서도 타사 대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홈쇼핑의 한섬 지분 인수 목적이 이 패션 사업 진출과 유통망 활용의 그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좀 보이면서 향후에 적극적인 브랜드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구조가 전속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 5,850억, 영업이익은 1,240억, 순이익은 97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7%,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15%와 20%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시장 EPS가 3,900원대입니다. 현 주가가 PER 8배 수준인데 동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업종에 대한 저평가를 줄 수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에 비교하면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업종 평균 PER이 13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섬에 대한 주가도 이제 할인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인수로 인해서 그동안 할인받았던 주가 수준도 상당히 레벨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섬이 현대백화점 인수되면서 이 시장에서의 그 컨센서스도 좀 레벨업을 시키는 상황인데 저쪽 밸류에이션을 4만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올해 1월 달부터 외국인도 21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홈쇼핑이 한섬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이틀간 급등했다가 어제 오늘 한섬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 주가 충분히 31,000원대 매수가 좀 가능한 패턴을 보여주고요. 목표가는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 하나씩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공략주 한섬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유럽 국채 시장이 안정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S&P 500은 0.3%,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올랐는데요. 국내 증시는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1891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1.46포인트 하락한 189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88억 원, 외국인은 49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10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5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요. 2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7억 원, 외국인 역시 1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정도의 강세 나타내며 10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23만 원에, 포스코는 1% 약세 보이며 3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29만 8천 원에, 한국전력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26,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약 0.6% 강세 보이며 2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O일은 0.87% 상승한 11만 6천 원에, LG전자는 1% 약세 보이며 7만 3천 원에, SK텔레콤은 강보합권에서 1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포스는 2.4% 상승한 20만 5천 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강보합권에서 14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5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365원에, 포스코캠텍은 1%대 강세 보이며 1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69,7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 역시 강보합권에서 41,400원에, 3S는 1%대 강세 보이며 2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도 또 하향 안정되는 추세인데요. 하창봉 팀장님, 오늘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 예, 뭐 오늘은 조금 하루 그냥 쉬어가는 장이라 생각을 하고 예. 일단 주변 여건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반등 모멘텀이 크게 보면 중국발 어떤 긴축 완화 전 혼동이었지 않나 정리해 보겠는데, 사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조금은 그래도 중국 증시가 의미 있는 지수를 할 수 있는 2,300포인트까지 반등했고 또 4% 반등했다는 거는 조금 기대를 해본다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어제 내용이지만 되돌아보면 예. 중국이 이제 중요한 GDP 발표를 했죠. 4분기 GDP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8.7% 정도 나올 거라 했었는데 8.9가 나왔습니다.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험한 퍼센테이지, 안 좋죠. 안 좋지만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이 조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에 좀 무게를 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통계로 봤을 때는 한 9.2%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한 2, 3년 전에 중국이 10% 이상 고공행진을 하던 걸 감안하면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꺾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다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중국이 바로 연착륙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1,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중국 국내 정권사에서 예상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8% 초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꺾이니까 설날 전에 무슨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래서 강력한 긴축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지 국내 증시가 좀 후풍이 불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지표라는 거는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만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로 긴축 완화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래도 조금 경제 성장률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원래 GDP 구성 항목 중에 소매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12월 소매 판매가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한 18%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체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사실 전분기 대비는 조금 감소했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보다는 또 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성장률이 좀 내려가겠지만은 내려가는 속도는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나왔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중국 상해 지수는 한 포인트가 2,300포인트가 좀 중요한 지수가 되고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15,000선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 조금 체크해 주시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도 한 10시 반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10시 반 정도에 중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면서 강력하게 좀 저항으로 작용받고 있던 상해 지수 2,3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국발 긴축 완화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다 말씀드리겠고 예전에는 우리가 명절 앞두고 항상 명절 쉬고 오면 중국이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장에 좀 교란을 줬는데 이번에 시장 분위기는 중국이 춘절을 연휴해서 뭐 지준율 인하할 수 있다는 이런 훈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쪽은 조금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유럽은 사실 무슨 꼼수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등급 강등하고 이렇게 국채 발행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뭐 스페인 국채 발행보다도 EFSF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단기물이죠. 6개월물에 대해서 한 15억 유로를 발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금리 자체가 2.26% 거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당히 괜찮았고 응찰료 같은 경우는 3.1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시장에서는 역시나 S&P의 신용 등급 하향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남아있는 두 개 신평사 피치와 무디스가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다. 즉 우리는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 오히려 좀 호재를 파당드렸다 말씀드리겠고 이런 와중에 지금 잘 보면 유럽 증시는 조금 독일하고 프랑스는 사실 박스권 상단을 뚫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역시나 좀 지지부진하고 요즘 안 보셨겠지만 그리스 증시는 거의 뭐 옛날 베트남 증시만큼이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이슈가 불거지죠. 아까 우리한테는 조금 잊혀져 있었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가 오늘 다시 다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니까 헤어컷이라 그러죠. 작년 10월로 조금 기억을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 정도에 그리스 민간 채권자의 그리스 채무에 대한 헤어컷이라 그러죠. 헤어컷이라는 게 간단히 제가 와닿게 하면 부채를 퉁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부채를 퉁치는 퍼센테이지를 50% 정도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2%가 더 초과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는 그리스의 빛을 탕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EU 쪽에서는 그리스 헤어컷 부채 탕감률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것이 불리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기억을 조금 한 두세 달 정도로 들으면 그리스는 다시 질서 있는 디폴트 쪽으로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시장이 큰 이슈는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문제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정치 잠깐 제가 오랜만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 사실 주식을 제가 볼 때는 팔 것도 아니고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제 워낙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 1900포인트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렴을 해온 상태에서 장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는 뭐 사실 많이 빨릴 장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화요일 효과라 말씀드렸는데 1월 달만 보실 때는 수요일이 전부 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 장중 조정을 그래도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포인트로 찝어드리면은 한 1875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는 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은 사실 저는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오늘 같은 때 꼭 설명절 아니다 그래도 사실 설에 세뱃돈 하려면 오늘 조금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래도 약간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 화학주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 탄력성은 외국인이 금액을 많이 산 종목보다는 기관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종목에서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는 자동차 조금 사줬습니다만은 최근 장 한 50포인트 반등의 주역은 기관들이 많이 사줬던 화학이나 뭐 산업재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세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시장은 조금 뚫끔뚫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그림만 보면 올라오는데 상승 탄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최근에 단기 반등이 많았던 종목은 현금화하는 전략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대한 이슈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 미국의 금융주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월요일 시장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출렁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저녁 이제 계속해서 털어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EFSF 그리고 스페인이 이렇게 국채 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보면은 시장에서 판단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의도대로 어떤 유동성에 대한 그 당근이 될 수 있을 만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어떤 채찍을 할 수 있는 긴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독일의 의도대로 맞물려서 가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의 공급보다는 어떤 그 국가라든지 그리고 투자은행들 자체적인 노력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독일의 의도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평가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TD 스프레드라는 그런 그 제 지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 지표가 지금 현재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 같은 경우에 보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유럽 어떻게 본다면 주식 시장이 제일 작고요. 주식 시장 바로 위에 채권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 위에 바로 리보 시장이라서 전체 자금 동향에 대한 시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 동향 시장을 파악할 때 TD 스프레드라는 어떤 지표를 참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유럽 내 자금 상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저는 조금 그 1900포인트를 회복하고 난 뒤에 조금 조정을 예상했는데 조금 거의 못 미치는 현재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 미국 금융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어저께 미국 증시가 1.1%의 강세 출발을 하고 난 뒤에 0.48% 그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금융주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티그룹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이번에 금융주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 예상이 됐지만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거나 예상치보다 조금은 나아진다면은 시장에 충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충격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금융주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시장이 예상치 안 좋게 나올 부분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이미 예상했지만은 그 부분보다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38센트를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기존이 51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현재 삼각 처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발 악재가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JP모간 같은 게 선방을 했는데 이후에 발표될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실적도 시티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조금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대변수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3월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4,4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패턴을 본다면 5,000계약 정도 축소를 시켰을 때 조금 장으로 상향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매수로 완전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대응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선물이 좀 상당히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좀 상당히 강했죠. 그렇다면은 선물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물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은 선물이 고평가 상태에 이루어지고 현물이 저평가 상태에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현물과 선물의 계율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베이시스라는 게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리듬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축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한 2,500계약, 3,000계약까지 매도 포지션이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어제도 선물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자, 제가 월요일 시장,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죠. 금요일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면서, 장 후반 쪽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 잘못 보여드렸네요. 월요일 시장에 한번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 아침에 이렇게 누적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화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결제 약정이 축소가 되면서 청산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월요일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청산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매도 포지션이 아침 쪽에서 매도 포지션 누적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어저께 매수에 대한 청산
승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조정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업종별 전략 듣기에 앞서서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겠습니다. 김성원 차장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증시는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전일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1월 3일 이후 최대치인 7천억 원가량이 들어오면서 33포인트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89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 호조와 유럽의 국채 발행 성공으로 소폭 상승한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에 쏠립니다. 중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8.9%로 발표되었고 춘절 등으로 당분간 중국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 지표의 영향력으로 인한 화학, 철강, 기계, 그리고 중국인 쇼핑 관련주에 주목할 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장품, 의약품, 식품 첨가물의 원료를 생산하는 대봉 LS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3년 96억 원이던 매출은 매년 20%씩 신장, 지난해 385억 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는 화장품 원료와 의약품 매출 비중이 6대 5였으나 올해는 5대 5 정도로 비중이 맞춰져 매출 45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이 목표입니다. 이 회사는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마케팅에도 주력해 거래처를 국내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500여 곳으로 늘렸습니다. 대봉은 현재 400여 종이 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첨가물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비 증설을 통해서 규모도 키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수출 100만 달러 달성에 나서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랍니다. 박진호 대표는 회사 덩치를 보면 수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자신감을 갖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예, 대봉 LS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동안 내수 위주로 탄탄한 성장 가도를 보여온 이 회사는 내년에 혈압 강화제 시판을 계기로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종류의 혈압 강화제 원료를 바탕으로 3개의 혈압 강화제 완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혈압 강화제는 주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약물로 불리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계속 복용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혈압 강화제가 개발되면 내년 4월부터 한 개당 20억에서 50억 원의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 그룹사인 UCL과 공동으로 화장품 원료인 테스트라이올이어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2015년 복분자 뿌리 추출물을 이용해 화장품 원료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대봉 LS의 현 주가 수준은 어떤지 투자 전략도 함께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7.7배, PBR 1배로 밸류에이션 현상은 보통입니다. 작년 3월 말 일본 원전 사고 후에 방사능 관련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9,480원까지 급등했다가 8월 2,005원을 저점으로 4,000원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올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점차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2,800원, 목표가 3,900원, 손절가 2,200원 제시합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고요. 김성원 차장,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오늘 장은 좀 재미가 없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나 특징주가 있나요?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특징주부터 먼저 살펴보면 오늘 네. 오랜만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조금 반등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3,300원 오르면서 35,000원의 호가인데 상당히 그림도 좋고 흐름이 좋은데 뭐 내용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합작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올해부터는 이 부분 포스코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바닥권 반등 종목으로 대우 인터내셔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워낙 이 상사 관련주들이 앞으로 사실은 대우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LG 상사, 현대 상사 관련해서 앞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그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의 반등이 약간 의미 있는 반등이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추정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도 저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예.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약하죠. 이게 제가 이런 삼성전자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실제적으로 1월 초에 삼성전자 지난 4, 4분기 잠정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계속 내려왔고 약간은 한 100만 원 초까지 갔다가 또 반등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세스 2012를 앞두고 조금 정기적 협정이 들어왔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역시나 오늘도 뭐 105만 원 저항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쉬어줬습니다만은 여타 종목이 올라오면서 장은 조금 올라왔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는 거는 항상 최대가 나오고 나면 항상 그 다음은 더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간다는 것을 이번 삼성전자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줬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이런 관점에서 여타 개별주들 어떤 실적 이야기 나올 때 최급과 최단이 나왔을 때는 매매 전략은 오히려 거꾸로 역발성으로 접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약간 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은 금융주 실적 발표가 사실 많긴 많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있었는데 웰스파고는 좋았습니다만 여타 종목 빠진 것처럼 근데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국내 IT를 제해서 해외 쪽에도 IT 종목의 실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한 19일 정도 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IT 4인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지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실적 발표가 또 국내 IT 쪽에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중반 이후까지도 IT주는 조금 부진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1월 25일 정도에 우리가 설 쉬고 나면 수요일 정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IT는 약간 조정이다 생각하고 시장을 좀 접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밤새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는 다시 갑자기 애플이 꼼수를 또 걸었습니다. 독일 법원에 통해 가지고 애플이 삼성 측에 대해서 스마트폰 10종 모델에 대해서 니들이 도용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원래 글로벌 경쟁사들은 계속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서 특허권 분쟁을 하면서 그런 딜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소송이 어떤 실패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드무다. 드물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사들은 자기들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딴지를 거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듀퐁사에서 상당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장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읊어드리면 블랙베리 폰으로 많이 알고 있는 리스트 인모션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부인을 했습니다. 왜 부인하냐면 원래 리서치 모션 같은 경우는 주가만 보면 상당히 정말 10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2007년도에 주당 한 200달러 하던 것이 했고 작년 초에는 70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17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상당히 박살이 났죠. 블랙베리가 잘 안 팔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삼성전자는 왜 해외 핸드폰 업체에 대해서 손을 대냐 하면은 문제는 OS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OS 바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거의 많이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점유율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쓰고 있는데 OS 측면에서는 블랙베리 OS가 조금 탐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래도 블랙베리는 미국 회사 쪽에서 주가는 박살이 났지만은 시가총액은 96억 달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슈로만 나왔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관련된 IT주들은 제가 아까 IT주 글로벌 스케줄에서 확인하듯이 이번 주까지는 그냥 조정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했네요. 어제보다 0.4포인트 정도 소폭 오르면서 1893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진 업종들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업종들이 있죠. 운수장비나 화학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한번 본다면 외국인들은 IT와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화학, 금융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대장 여타 하나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KP케미칼 보지
마시고 조금 대장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순에서 탄력을 본다면은 호남석유, 단연 뭐 LG화학이 단연 탑으로 지금 현재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정규주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SOL이 좀 제일 탄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집중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이렇게 탑픽 업종들을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운수 장비 업종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그 전분기 대비가 아니고요. 전분기 대비는 한번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호전이 될 것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오늘 수주죠. 선박 그 상선 선박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해양 플란트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이 그 2조 6천억인가요? 2조 6천억 정도 되는 해양 플란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한 해 뭐 매출을 봤을 때 한 1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본다면 한 15%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업종 같은 게 조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IT, 운수장비, 화학, 금융업종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주도 어저께 좀 강세를 보이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헤지펀드가 조금은 시장에서 부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펀드에 자금이 100조 넘게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0년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은 자문역량 소위 말하는 랩이죠. 랩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확대가 되면서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지펀드가 이제 어떤 증권주에 대한 시장이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010년 이후에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얼마만큼 모멘텀이 될지 여부가 향후에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은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권주는 좀 단기적인 관점, 금융주 섹터를 본다면 아무래도 은행주만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예, 자 이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그냥 오늘 저는 그 단타, 약간 단기적인 매매로 말씀드리려고 다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다나 같은 경우는 옥내에 보면은 뭐 모빌리언스, 다나, 이니시스에서 전자결제 관련주죠. 최근에 사실 한 6,500원 밑에 있다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근데 흐름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다시 반등 타이밍 왔다 말씀드리겠고,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 확산도 어떤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동하면서 또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 자체가 전자결제 시장의 캐파는 늘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급변적으로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하나가 이루어내는 세상 자체가 단순하게 전자결제만 벗어나서 게임이라든지 유통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캐파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약간은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면은 카카오톡 많이 하는데 다날이 이제 사실 카카오톡에 보면은 새로 나온 것이 이모티콘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방글방글 웃는 거 말고 돈을 100원인가 1000원인가 주면 조금 확장된 이모티콘이 있는데, 저도 사실 1000원 내고 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생각하는 가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 조금 조정을 생각하고 매수가는 사실 21선이 있는 한 8,500원 전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침 동시호가는 현재 가격은 한 70원 상승한 8,670원 정도에 있는데,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수면에서는 소량으로 조금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한 9,400원, 손절가는 7,770원입니다.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날 공략해보자 하창봉 팀장님 의견이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 뭐 중기 종목입니다. 예. 중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 신원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는 뭐 LG패션이라든지 그리고 제일모직이라든지 그리고 뭐 베이직하우스에서는 조금 스몰캡의 어떤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이 그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조금 아실 만한 종목이라 좀 의류업체군요.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 최근에 키포인트가 조금 수출의 어떤 생산 원가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원화 가격이 계속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4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때 그 11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런 그 수출 단가, 그 원자재 가격이 좀 다운이 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2010년이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조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저 차트와 좀 수급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기관 수급을 보신다면 특히나 1월 2일부터 본다면 투신 쪽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이렇게 최근에 와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
그 1,510원 정도 예상했는데 조금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있는 1,450원으로 조금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50원에 목표가 설정하고 중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 종목이기는 한데 손절가가 좀 짧게 잡혀 있는 상태고요. 예, 아무래도 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할 시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무가 신원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신청하시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선착순으로 봐드릴 거고요. 또 전화 3153-2610번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